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주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업무 프로세스라는 과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타이틀을 조금 거창하게 제가 만들었어요. 왜 업무 프로세스를 알아야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업무 프로세스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우선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까지 오면서 저랑 많이 친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해지셨습니까? 그래서 좀 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업무 프로세스 시간에 이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제가 한 2명의 아이를 예전 제가 필기 강의 때 데이터베이스 시간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2명의 아이가 있어요. 한 명은 제가 가상의 이름으로 철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한 명은 영희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 이 영희라는 아이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아이고요. 자, 철이라는 아이는 공부를 속된 말로 좀 못하는 아이예요. 자, 영희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자, 영희라는 친구에게 너 고등학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너 제일 잘하는 과목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영희는 저 영어를 제일 잘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못하는 과목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수학을 제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영희야, 너 수학 점수는 몇 점이야? 90점이요. 영어 점수는 몇 점이야? 100점이요. 나머지 과목은 평균 95점이요. 자, 이 친구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자, 영희라는 친구는 영어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100점이고요. 수학을 제일 못하기 때문에 90점이에요. 자, 철이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자, 철이라는 학생에게, 야, 철이야, 너 제일 잘하는 과목이 뭐니? 역시 영희랑 똑같이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못하는 과목이 뭐니라고 물었을 때 수학을 제일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철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영어 점수 몇 점이야? 60점이요. 수학 점수 몇 점이야? 20점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 얘기를 업무 프로세스 수업 시간 직전에 해드리는 이유는 절대 여러분을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업무 프로세스라는 과목 외에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처리의 입장에서 영희는 어떻게 제가 수업을 해드려도 잘 알아듣고 따라올 수 있다고 봤을 때 처리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철이라는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한 문제라도 더 맞추게 해줄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한다는 거죠. 자, 업무 프로세스라는 과목,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2005년 마지막 시험부터 현재까지 여러분이 치고 있는 정보처리 실기시험에 첫 번째가 알고리즘,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업무 프로세스, 신기술, 전산영어, 이렇게 5과목이 정보처리 실기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두 개 다 배점 자체가 30점 아닙니까? 둘 다 만점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업무 프로세스, 신기술, 전산영어가 0점 처리되더라도 정보처리 실기에서는 꽈락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영희 얘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철이라는 학생이 만약에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를 만점을 못 맞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주변 과목에서 전체 배점 60점 이상이 되어야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철이에게 나머지 과목에도 점수를 더 획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라는 과목이 과거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만 해도 내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 내문항을 많은 지문 속에서 지문을 열심히 독해를 하면 그 내문항이 그 지문 속에서 전부 다 답이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됐었어요. 하지만 최근 기출문제의 경향을 보게 되면 딱 한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많은 지문을 독해를 분석을 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답이 딱 한 문제고, 나머지 3문제는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된 용어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업무 프로세스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될 것은 그 딱 한 문제라는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드려야 되고, 나머지 3문제를 맞출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된 용어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경우에 업무 프로세스에서 적어도 4개 중에서 2개는 맞출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업무 프로세스의 배점이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이 업무 프로세스 강의를 저는 한 10강, 20강 만들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업무 프로세스 강의를 20강까지 만들어 놓게 되면 그 강의를 다 들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 강의를 딱 5개만 만들겠다.
이번 강의를 포함해서 딱 5개만 만들어서 이 5개 내에서 20문제 중에서 10점이라도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강의를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그 첫 번째 문제가 독해석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 독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나머지 시험에 나올 만한 용어들을 마지막 5강까지 업무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용어들을 알려드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4문제 중에서 2문제, 운 좋으면 3문제, 4문제까지도 맞출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싶어요. 저는 영희만을 위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철이라는 학생을 합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왜 업무 프로세스를 알아야 하는가라는 이 제목으로 첫 번째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 컴퓨터와 업무 프로세스의 만남이라는 거죠. 업무 프로세스를 영어로 하게 되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컴퓨터, IT를 의미하는 거죠. 자, 왜 정보 처리 기사라는 시험에서 우리 IT와 관련 없는 이 업무 프로세스라는 과목을 정보 처리 기사 실기 시험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넣어놨을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 정보처리 기사라는 이 자격증의 역사가 한 4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10년 전, 20년으로 되돌아갔을 때도 정보처리 기사 실기시험에서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데이터베이스도 있었어요. 업무 프로세스는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최근 우리 정보처리 기사 실기시험에서 업무 프로세스가 등장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IT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만남 때문이죠. 자, 업무 프로세스의 범위를 얘기하라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광범위합니다. 오늘날 모든 회사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모든 업무들이 전부 다 업무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 프로세스 중에서 어디서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예상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업무 프로세스의 범위보다 더 광범위한 것은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수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범위는 알고리즘이 더 넓다고 생각해요.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범위의 수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100점이 30점이나 분량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20몇 개의 강의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지만 업무 프로세스는 20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5개의 강의만 딱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만남, 왜 만나고 필요한가? 우리 정보 처리 실기에서 이 업무 프로세스가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은 오늘날 여러분들의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컴퓨터 없이 회사의 업무가 돌아가는 회사가 있냐는 거죠. 없습니다. 생산 라인의 어떤 공장, 그 공장에서도요, 그 공장의 어떤 기계들은 전부 다 컴퓨터로 처리돼 가지고 그 기계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IT 기술이 결합하지 않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는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를 자격증을 주는 범위 내에서는 이 IT 기술을 알아야 되고 업무 프로세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목을 정보처리 실기 과목에 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초반에 제가 약간의 어떤 좀 흥분된 그 감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왜 업무 프로세스를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IT 기술에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 같은 비전공자로서 정보 처리를 위해서 이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공부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연령대를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연령대를 조사해보니까 연령대가 의외로 제 나이 또래, 제 나이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한 40대 중반쯤에 사람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한 50대 되시는 분, 60대 되시는 분도 있으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 업무를 겪어본 저보다 연배가 되신 분들이 제 말에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는 거 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담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업무 프로세스가 우리가 정보 처리 실기를 공부하면서 왜 중요한가를 제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 텐데 먼저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분 교재도 있지만 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정보 처리 실기에서 출제되는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2005년도
첫 번째죠. 2005년 마지막 시험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합니다라고 시행됐던 그 첫 번째 업무 프로세스 문제예요. 자, 업무 프로세스 문제나 정보 처리 실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문제 복원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이 내용 전체가 이거에 한 2배, 3배 정도 되는 지문들로 빡빡 차 있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죠? 자, 이때 이 문제를 제가 2006년도에 아마 이 문제 풀이 강의를 제가 제작을 해서 또 그때 당시에도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따가 최근 2013년도에 출제되었던 업무 프로세스 문제와 2005년 마지막 시험이었던 초창기에 출제되었던 이 문제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확실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2006년 당시에 제가 화면 캡처로 강의를 했던 그 강의 영상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때 2006년도에 뭐 하셨습니까? 2006년도 당시로 돌아갔다고 회상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제 풀이 강의를 직접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2005년도 사회 기사시험 문제인데요. 자, 2005년도에 앞서 예시 문제를 관리공단에서 주어주고 첫 번째 시행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긴장을 했었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문제의 내용은 역시나 시간 관계상 지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자, 그림을 통해서 갈로 1번부터 갈로 5번까지 답항을 찾는 부분인데 자, 이 내용을 전부 다 아직까지 읽지 않고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카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사용을 해 보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객 입장에서 어떤 상품을 주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G마켓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기세다가 회원가입을 하고 강의 신청을 하면 그 가맹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G마켓이나 스로 예를 들면 되겠죠. 자, 하지만 그렇게 가맹점에서 여러분들의 상품 주문을 받고 난 다음에 가맹점에서 모든 지불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튜어피지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래를 승인을 요청을 받고 그리고 카드사를 통해서 연결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튜어피지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문제 지문 속에서 주어집니다. 상품 주문을 하면 가맹점의 정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서 인터넷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데 그 지불 솔루션을 튜어피지라고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튜어피지에게 거래 승인을 요청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상품 주문이 일어나면 승인 요청을 누구한테 한다? 튜어피지한테 하고요. 그럼 이 튜어피지는 자동으로 어디에? 카드사에다가 역시나 카드사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답은 똑같은 의미의 승인 요청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카드사에. 그러면 카드사에서 승인 요청이 일어나게 되면 그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거래 승인을 다시 튜어피지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지문을 읽어보면 튜어피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들이 상품을 구입할 때 카드 사용자 연체 여부나 사용 한도 금액을 포함한 카드 사용과 관련된 이상 유무를 카드사로부터 실시간으로 받아서 결제와 관련된 승인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어피지는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에 대한 승인 요청을 오면 해당 카드사에 역시나 승인 요청한다. 자, 요 승인 요청이란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말이고요. 이 승인 요청에 대한 의미가 바로 이 말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승인 요청을 하고 카드사의 확인을 거쳐 거래 승인이 자동으로 통보되면 여기서 말하는 거래 승인이 뭐겠어요? 거래 승인이 여기서 카드사로부터 자동으로 통보가 되면 그러면 가맹점에게 거래 승인을 다시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가맹점에게 거래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동그라미 2번 답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이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자, 화면이 좀 지저분해서 잠시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3번에 승인 요청이 들어가고 거래 승인이 카드사로부터 떨어지면 2번을 통해서 거래 승인 승인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맹점인 대한민국 관광주식회사는 고객이 요청한 여행 티켓을 고객에게 상품 배송을 해준다는 의미니까 상품 배송에 해당되는 게 동그라미 1번의 답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텐니다. 자, 따라서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동그라미 1번과 2번 그리고 3번의 답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다음 화면을 통해서 동그라미 4번과 5번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을 찾기 위한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산 업무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어떤 고객이 가맹점에게 상품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승인 요청을 투어피지를 통해서 떨어지고 그 승인 요청을 역시나 카드사로부터 승인 요청을 하게 되고요. 카드사는 불량신용 거래인 사람 외에는 거래 승인을 투어피지로 통보를 해주고 그 거래 승인을 통해서 가맹점은 승인이 완료가 됨으로써 상품 배송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상품 배송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가맹점은 다시 4번 과정을 거쳐서 매입 청구를 하게 되고 카드사는 또 5번 과정을 통해서 대금을 가맹점에다가 입금해주는 이런 형태의 솔루션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분석이 왼쪽 지문에서 설명이 되고 있죠. 자, 지문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이 대한민국 관광주식회사는 TOPG로부터 거래 승인을 받아 자, 가맹점은 TOPG로부터 거래 승인을 받았죠. 받아서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했고요. 상품 배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TOPG에게 매입 요청을 합니다. 왜?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TOPG에다가 뭘 한다? 매입 요청을 한다는 의미니까 4번의 답이 매입 요청이 되겠네요. 매입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 TOPG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카드사로부터 매입 요청을 받으면 카드사에게 매입 청구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카드사는 매입 청구 금액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에 가맹점에게 대금 입금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대금 입금 처리는 카드사가 TOPG에게 대금 입금 처리를 함으로써 역시나 가맹점에게 대금 입금 처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5번 답도 뭐다? 대금 입금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문제의 흐름을 풀어보시니까 어떤 개념이 드냐면 그렇게 어렵지 않네, 좀 쉽다 이런 느낌은 받으실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2005년도 당시에 제 목소리가 좀 앳돼 보이기도 합니까? 네, 좋습니다. 자, 2005년도 당시에도 제가 이 업무 프로세스 수업을 할 때 앞으로 이 업무 프로세스가 정보 처리에서 왜 중요한가를 많이 강조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항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으셨죠? 그때 당시 형태로만 문제 나오면 여기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정답은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도 5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틀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철이 같은 사람이요. 근데 이 철이 같은 사람이 이런 독해를 완벽하게 해서 전반적인 이 그 흐름을 파악을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은요. 문제풀이 강의, 업무 프로세스 강의를 몇 바퀴 돌려보면서 그 개념을 잡아야만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강의는 반드시 제가 길게 안 만든다 그랬잖아요. 딱 5개의 강의만 만들겠어요. 그 5개의 강의를 반드시 듣고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시게 되면 그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업무 프로세스 용어에서 제가 수업해 드린 내용에서 나올 가망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또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죠? 5개의 강의로 시간 투자를 해서 2문제, 3문제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5시간 투자했는데 뭐 제가 강의하는 데에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돗자리를 깐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 때문에 제가 5개의 강의밖에 못 만들지만 그 안타까운 사실은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때 2005년 당시에 출제됐던 이 문제와 그리고 최근 2013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 교재에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 칸 건너뛰어서 보세요. 자, 역시나 그 지문 분석이 안 돼서 다시 말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는 문제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얘기를 듣고 지문을 그나마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실제 문제는 이보다 지문이 상당히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2005년 당시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은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된 용어를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동그라미 4번의 문제는 2005년 당시의 문제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우선 4번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요? 방금 우리가 앞서 2005년 저의 앳된 목소리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지만 어떤 고객이 상품 주문이 이루어지면서 가맹점에서는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승인 요청을 예스페이 피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죠? 2005년 당시에는 예스페이가 아니었죠.
그죠? 요 글자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드사에다가 승인 요청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역시 거래 승인을 예스페이에 넘겨주면서 가맹점까지 거래 승인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가맹점은 거래 승인이 나면 고객에게 상품 배송을 해주고 있다는 이런 업무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가맹점이 예스페이를 통해서 날아가는 부분이 뭡니까? 매입을 요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스페이지는 카드사에게 매입을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대금을 입금하고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는 이러한 오늘날의 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구매할 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이거요. 우리는 그냥 보통 그 물건을 살 때 카드를 그러니까 긁어버리면 되고 인터넷에서 카드번호 입력해갖고 결제를 하면 되지만 이런 업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우리는 뭔가 오늘날 IT 시대의 뭔가를 하나 더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문장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가맹점인 미래관광진흥회는 예스페이 피지로부터 거래 승인을 받아. 그죠? 예스페이 피지로부터 거래 승인을 여기서 받는다는 얘기죠. 거래 승인을 받아 여행 티켓을 고객에게 상품 배송을 하고 그 다음에 예스페이 피지에서 매입 요청을 한다. 그래서 예스페이 피지에서 뭐 한다? 이 4번 답이 매입 요청을 하겠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예스페이 피지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입 요청을 받으면 예스페이 피지는 가맹점으로부터 어떻게 매입 요청을 이렇게 받게 되면 카드사에게 매입 청구를 하고 카드사로부터 대금 입금이 되면 가맹점으로부터 대금 입금을 완료한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이런 그림 속에서 괄호가 나와 있는 부분에 답을 찾는 형태의 문제, 한 문제. 그죠? 충분히 여러분이 맞출 수 있다. 이 얘기를 안 듣고요. 업무 프로세스 전혀 공부 안 하고 시험처럼 갔어요. 이 문제 보는 순간 여러분 너무 부담돼요. 업무 프로세스 지문이 장황하게 있는데 이 많은 지문 내가 다 읽어야 되나? 아직까지 알고리즘도 내가 했는 답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 프로세스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대충 지문 읽어요. 파악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업무 프로세서 4문항 중에서 한 문제를 여러분이 맞추는 게 목적이고요. 나머지 3문제, 업무 프로세스 용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개념으로 나머지를 맞출 수 있어야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제가 이렇게 너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 기출문제에서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조직이나 기업의 인적 자원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핵심 키워드를 찾으세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여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 정보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체계하는 기업적인 어떤 정보 시스템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기업이나 조직의 지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쉽게 축적하여 지식을 기업의 전략이나 정책 수립. 다시 말해서 지식이라는 것을 기업의 전략이나 정책 수립,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에 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오늘날 업무 프로세스 이 기업에서 이 지식 시스템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네이버라는 회사도 어떤 네이버라는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급성장을 했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지식 때문이에요. 지식인. 자, 좀 감이 오시죠? 지식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IT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네 사람들은 내가 궁금한 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걸 좀 꺼려하죠. 자동차를 몰고 운전하고 어디 가다가 트림씨 이쪽 방향인데 잘 모르겠어. 요즘은 물론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이 다 알려주겠지만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저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조차도 꺼려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습성이에요. 그죠? 근데 이 네이버가 급성장하게 된 것은 지식인을 만들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인터넷으로 그대로 물어보면 쉽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이버가 급성장하게 된 거고요. 오늘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기업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옆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의 직원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회사의 커뮤니케이션, 그죠?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올려둠으로써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그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음으로써
회사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지식 경영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1번 답은 영어 약자로 KMS라는 게 답이에요. KMS가 뭐냐? Knowledge, 지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죠. 그러니까 지식 경영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다. 자, 보니까 이 정도 문장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KMS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 KMS라는 용어가 2013년 마지막 3회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고 2013년 두 번째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어요. KMS라는 용어 자체가 한 회에 연속적으로 출제됐다는 거죠. 업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의 답항 정도라도 공부를 했다면 2013년 2회 때 시험을 쳤던 내용을 공부를 했다면 2013년 3회 때 시험에서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업무 프로세스를 공부를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 프로세스를 한 10강, 20강 만들고 싶어요.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딱 5개의 강의만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립니다. 반드시 강의를 다 듣고 시험처로 가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아울러 관리자들은 최고 지식 관리자, 그리고 전담 직원, 그리고 갈로 2번, 그리고 이런 것 등 지식 획득을 위한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개발해야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비공식적, 자발적 소규모 연구 모임이다. 그래서 공통 관심사. 이거 네이버 지식엔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죠?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비공식적, 자발적, 소규모 이런 연구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쵸? 지식을 서로 나눈다는 의미의 지식 공동체라고 합니다. 지식 공동체. 지식 공동체가 답이에요. 근데 업무 프로세스 문제에서는 답항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답항 속에서 한글로 잘 안 나오죠. 영어 약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2번 답의 정답은 COP라는 게 정답이에요. COP 약자가 Communities of Practice. 그러니까 지식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이 COP라는 사실, 이 용어를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정리가 되십니까? 이런 용어들을 이따가 다음 2강, 3강, 4강, 5강까지 제가 많이 표현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정리가 되십니까?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 3번 보도록 하죠. 자, 3번은 또한 기업들은 종업원들의 교육을 관리하고, 자, 교육을 지식 경영과 다른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3번은 다양한 유형의 교육 훈련을 관리, 실행, 평가하는 도구들을 제공한다. 이거 누굽니까? 이게 기사 친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분들에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최근 동그라미 3번은 D롬, VOD, 웹 기반 강의실, 온라인 상의 실시간 강의, 온라인을 포럼, 채팅 세션의 집단 학습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학습을 제공하는 형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러닝, 배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관리 시스템이다 해서 우리가 LMS라고 하죠. 자, 1번 답 뭐였습니까? 1번 답은 KMS, 지식 경영 시스템. 2번 답은 COP. 그죠? COP. 3번 답은 LMS. 이 정도의 용어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오늘날 IT 시대에 살아가면서 신문 기사를 읽더라도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용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용어들을 배워두면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재미있어요. 그렇죠? 이런 많은 용어들을 앞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5년, 2006년도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강의했던 문제와 2013년 최근 기출됐던 문제를 같이 비교해 보니까 그 문제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도 필기시험 쳐보신 분 아실 거예요. 필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과거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 약간의 말을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문제 은행 시스템이라는 거죠. 8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마지막 시험부터 2014년까지 8년이 넘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업무 프로세스 문제도 이제 과거 기출 문제 속에서 그대로 출제하면서 말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용어들을 추가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분석대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서 업무 프로세스에서도 10점을 목표로 반드시 두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세 가지 용어를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을 겁니다. KMS가 뭐다?
지식관리 시스템이다. COP가 지식 공동체다. 그리고 LMS는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용어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답항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죠? 자, 답항 속에서 1번 답이 KMS가 여기 있네요. 그죠? 자, KMS가. 자, 1번 답이 KMS니까 이 KMS가 이제 9번이라는 얘기죠. 자, 1번 답은 여러분 시험 칠 때 이렇게 하세요. 1번 답은 9번이야. 이렇게 적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답은 COP니까 COP가 저기 있죠. 31번에 있네요. 2번 답은 31번이야. 그리고 3번 답은 LMS니까 3번 답은 5번이고, 4번 답은 매입 요청이었죠? 매입 요청이었으니까 20번이야. 자, 이렇게 문제지에다가 메모를 하는데, 한 가지, 절대 여러분 시험 치고 나올 때, 역시나 가답안이 우리가 기사친구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 가답안이. 가답안 발표되는데 시험지 수험표 뒷부분에 이렇게 답을 적어 나오죠. 필기 때는 시험지 통째로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에 뭐 했는지 2번에 뭐 했는지 알 수 있지만 실기 때는 문제지를 못 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표 뒤에 여러분이 한 답안을 정확하게 적어 나오셔야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발 적어 나오지 마세요. 문제 보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9번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사친구에서 가답안을 발표할 때는 1번은 KMS고요. 2번은 COP고요. 3번은 LMS고 4번은 매입 요청입니다. 이렇게 가답안을 발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정확하게 뭘 했는지를 적어 나오셔야 여러분이 했던 게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체크를 했으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 OMR 카드 봐야 되겠죠? 제가 이 OMR 카드를 굳이 수업 시간에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처리를 위해서요. 처리. 그러니까 그 처리하는 학생이 사실 뭐 그러니까 인간상은 되게 좋은데 공부를 조금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OMR 카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런 OMR 카드를 보면서 많이 당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리에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1번 답이 뭐였죠? 그쵸?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번 답이 KMS였으니까 9번이었잖아요. 그죠? 1번 답이 9번이었으니까 업무 프로세스 문제가 1번이었다면 1-1번에 9번이니까 이렇게 9번에다가 이렇게 마킹을 이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그쵸? 만약 2번 답이 만약에 뭐 40번이다. 그러면 40번에다가 이렇게 마킹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OMR 카드도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마킹을 잘하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자, 좋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업무 프로세스 신기술 동량 전산 영어 5과목 중에서 저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알고리즘 30점 다 맞으세요. 데이터베이스 30점 다 맞으세요. 이거 2개 만점 맞고 합격하면 제일 좋아요. 기분이 상쾌해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 실수하면 6점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12점이 여기서 날아가 버려요. 업무 프로세스 만점 20점 중에서 2문제, 5개의 강의만 딱 듣고 가셔서 2문제 맞출 수 있는 목표로 가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괜히 시간 낭비해서 5개 강의 듣고 왔는데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서 다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쵸? 그치만 보험 아닙니까? 그죠? 안 듣고 시험 치러 가고 다 틀리는 거 하고 듣고 시험 치러 가서 2문제 맞추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죠? 시간 낭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강의 못 만든다고 하잖아요. 5개의 강의만 딱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신기술 동량 6점. 3문제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산영어 6점. 3문제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신기술 동량과 전산영어는 물론 신기술 동량 전산영어 강의에서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표현해 드리겠지만 항상 저는 매일매일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그날 이슈화되고 있는 최근 시험 문제 치기 전에 그죠?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몇 점? 70점이라는 아주 좋은 점수로 또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절대로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실제 문제였습니다. 자, 기출됐던 문제였어요. 엄청나게 지문이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최대한 복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자, 다음 업무 프로세서에 관련 설명을 참조하여 본문 중에 제시된 지금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왜 저거 뭐 필요 없는 말을 왜 읽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실제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업무 프로세스라는 많은 지문을 한 번도 접하지 않고 시험 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업무 프로세스 첫 번째 시간에 많은 지문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편안하게 그냥 다리 꼬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죠?
다음 시간부터는 업무 프로세스 다음 시간 2강, 3강, 4강, 5강에서는 여러 가지 지문도 보여드리겠지만 업무 프로세스 관련된 용어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실제 업무 프로세스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쵸?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빨간 펜, 파란 펜 이용해서 줄을 쳐가면서 읽어보는 훈련을 이번 시간에 딱 한 번만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관련 설명을 참조하여 본문 중에 제시된 그림과 표의 관로 안의 내용으로 적합한 항목을 답 항목에서 선택하여 답안지에 해당 번호를 1번부터 5번까지 마크하세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4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5개 나올 수도 있어요. 4개 나올 수도 있고요. 5개 나오면 배점이 한 문제당 4점이 될 거고요. 총 20점 만점이니까 4개 나오면 배점이 한 문제당 5점이 될 거예요. 그죠? 자, 답안 선택 시 모든 용어는 문제 본문에 제시된 용어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옛날 말이에요. 이게 옛날 문제거든요. 옛날 말이에요. 근데 모든 용어가 여러분이 지문 속에 있는 용어가 아닌 다른 용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 관련 설명 볼게요. 자, 한국 주식회사 임직원들은 기업의 자금 조달 재무자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아 빠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효율적인 재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재무관리 시스템이 뭐냐? 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릅니다. 재무관리 시스템이 뭔지. 이거는 회계학 전공하신 분, 경영학 전공하신 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재무관리 시스템이 뭐냐라는 것을 따져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 프로세스, 우리는 IT 기술자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IT 기술자로서 오늘날은 업무 프로세스에서 어떤 모든 회사에서 IT 기술이 컴퓨터를 쓰지 않는 회사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보책 기사를 따서 만약에 IT 쪽에서 근무를 하는 기술자라면 어떤 그 회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내에서 IT 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여러분이 투입되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야만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무관리 시스템이 뭐다? 그러면 그 회계 관련된 회사에 가서 저 재무관리 시스템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요 시스템을 요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IT 기술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쵸? 자, 재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귀하는 이를 개발할 팀의 일원으로서 선발되었고요. 여러분이 선발되었습니다. 재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하가 먼저 수행해야 할 업무는 재무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회계학 전공하신 그 회사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회의를 통해서 그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비디오 가게 사장님의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됐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비디오 가게에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업무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재무관리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들려고 그러면 그 회사에 가서 한 달 동안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현장의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 업무를 완벽하게 돌아가게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필기 때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재무관리는 기업의 구성 요소 중에서 자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이고요. 즉,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이런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재무관리다. 이제 재무관리 알았어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예상 문제를 한번 보고 이제 재무관리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대충 알고 이제 시험 치러 갔을 때 하고 전혀 모르고 시험 치러 갔을 때 하고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느낌 때문에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으면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기업 회계의 목적은 영리 기업의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경영의 목적은 영리라는 거죠. 그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옆으로 새는 돈이 없이, 그죠? 정확하게 그 회사의 오너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회계는 그 정보의 이용자에 따라서 재무회계와 뭘로 나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눌 수 있다. 자, 이런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아직까지 우리가 블랭크가 갈로가 나오진 않았지만 뒷페이지에서 문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재무회계를 딱 적어놓고 뒤에 블랭크에다가 그 관리회계에게 블랭크 시켜놓고 거기가 뭐냐? 이 지문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 관계인 관계를 하는 회계이며 관리 회계는 기업의 내부 이해 관계인 경영자에게 관리적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이다. 자, 회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우리가 지금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개념을 잡으시면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갈로 블랭크가 나옵니다. 자, 재무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재무제표이다. 재무제표가 이런 거구나. 기업회계의 기준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회계 처리 시 고려해야 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의미하며, 자, 지금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딱 한 번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쵸? 끝까지 읽어주세요. 줄쳐가면서.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 흐름표가 있다. 자, 여기까지 문장을 딱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여기에 다 그림으로서 표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처리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처리의 입장에서. 자,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일정 시점, 즉 기초의 재무상태, 여기 나오네요. 기초의 재무상태 및 기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자,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림에서 기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게 대차대조표, 그리고 기초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도 대차대조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 1번 답 대차대조표라는 걸 찾아냈었어요. 이거를요, 철이라는 학생은 못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드린 겁니다. 절대 제가 여러분 무시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시험 치러 가면요,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이라는 걸 처음 치러 가면 엄청나게 당황하게 돼 있어요. 시험 시간요, 기사 3시간, 산업기사 2시간 30분이에요.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신기술, 전산영어, 업무 프로세서, 많은 지문, 시험지, 이 비포 용지에다가 막 넘겨가면 이 지문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얼마나 당황스러우냐.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그죠? 대차대조표 1번 답 찾았고요. 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 기간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다. 동태적 보고서가 뭐다? 손익계산서다. 자, 지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익계산서가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가 손익계산서를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죠. 손익계산서 어떻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 그쵸? 바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 내용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보고서이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 내용, 이익잉여금의 변동.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2번에 이익잉여금의 변동을 나타내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바로 2번 답이라는 거죠. 자, 요게 몇 번? 2번 답이라는 거 찾을 수 있겠고요. 자, 계속 읽어보니까 현금 흐름표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영업활동 및 투자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과 예금의 변동 내용을 나타내는 역시 동태적 보고서이다. 그게 뭡니까? 이 모든 내용이 여기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3번 답에 해당되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첫 번째 시간에서 과거 기출 문제이긴 하지만 지문 속에서 그림 속에 있는 갈로 블랭크를 찾아내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다. 열심히 읽어보면서 핵심적인 내용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독해의 개념이, 한글의 독해에 대한 개념이 되겠지만 한글 독해 안 해보면 어려워요. 그쵸? 한번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이번 시간 수업 잘 들으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그쵸? 자, 좋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이들 재무제표는 각각 서로 다른 재무적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하면서 많은 지문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 지문은 제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나머지 이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와 같은 문제가 여러분 시험 문제에 그 지문이 비슷한 형태로 똑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읽어봐 주시고요. 대신에 이 마지막 이 문장이 다음 페이지에 블랭크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제가 다음 페이지 넘겨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이 이제 마지막 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재무 비율 분석은 기업 특성 중에서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성성성이 나오죠. 그쵸? 자, 해볼게요.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현금 흐름성. 요거 반드시 여러분 지문 읽을 때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교하라는 얘기. 안정성. 안 보여요. 그죠? 수익성, 활동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현금 흐름성. 요거 네 가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맨 앞에 4번이 뭐겠어요? 이거죠. 안정성이죠. 그쵸? 이렇게 분석하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유동 비율은 요거 세 가지는 그죠? 요거 세 가지는 안정성을 의미한다. 그죠? 요거 오타네. 그죠?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을 의미한다. 그죠? 그 다음에 매출 순이익률, 총자산 이익률, 그리고 수익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 뭐가? 그죠? 이 수익성, 매출 순이익률과 이익률은 얘를 분석하는데, 수익성을 분석하는데 사용한다. 이 문장이 나오고 있고요. 총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 요 두 가지가 여기에 있으니까 중간에 들어있는 매출 채권 회전율이 여기에 정답이 되겠다. 여기까지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매출 증가율은 성장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고, 현금 부채 비율은 현금 흐름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자, 이렇게 문장을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1번 답이 뭐다, 2번 답이 뭐다, 이렇게 답항 4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OMR 카드에 정확하게 마킹하면 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떻습니까? 자, 분석을 해보니까 업무 프로세스 할만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성공하신 겁니다. 그쵸? 업무 프로세스 4문제 중에서 한 문제, 독해를 통해서 방금 제가 했던 형태를 통해서 반드시 한 문제 맞춰주시고요. 나머지 3문제를 맞추기 위한 용어 정리를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건데, 우선 미리 제가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ERP라고 들어보셨습니까? ERP, Enterprise, 전사적 자원관리. BPR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한다? 재설계한다. 오늘날 기업에서는요, 오너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기업의 회사의 직원이 만약에 100명이에요. 오너의 입장은요, 그 1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오늘도 일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오너가 이렇게 보니까 100명 중에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농땡이를 치고 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뭐 딴짓을 하고 있지? 저 사람은 왜 카톡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자르고 싶어요. 그쵸? 근데 저거 잘라도 될까 말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야. 오너는 궁금해요. 그래서 외주 업체를 데리고 와서 우리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재설계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 자르자. 필요한 사람만 데리고 있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자. 기계가 필요하면 기계를 투입하자. 이런 식으로 회사를 경영하기를 원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몇 문제는 맞출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 범위가 넓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강의를 찍고 싶지만 5개의 강의를 통해서 다음 시간부터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ERP 하나를 갖고 하나의 강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의 모습. 다른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듣지 않고 이 강의를 먼저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 말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제가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강의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드렸습니까? 그거 느껴지신다면 이 업무 프로세스 강의 5개의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 달성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 제2강을 통해서 ERP 그리고 BPR에 대한 개념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업무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용어가 어떤 것들인지, 오늘날 이 IT 시대에서 모든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에서 컴퓨터가 쓰이지 않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보처리 기사 실기에서 업무 프로세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취지에 맞게끔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역시나 믿고 열심히 따라오셔서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를 다 마스터하시고, 마스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강의를 다 들으시고 이 강의를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무리 잘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위너스 클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호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